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2년 6월 10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6월 11일, 1년 전 6월 11일 이준석 씨는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딱 1년 됐군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년이었습니다. 오늘 마침 보니까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에서 오찬 회동이 있었습니다. 이준석 씨 이번에 우크라이나 갔다 오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만나는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거는 뭐냐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식사하고 비공개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기자들한테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즉 기자들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외부에 알려지라고 의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을 그대로 빌자면 지원 체계에 국내외적 법적인 가로열고 가로닫고 문제가 있어서 즉 지원 체계에 국내외적 법적인 있어서 빨리 결론이 났으면 이준석 대표님이 특사로 가시면 더 할 게 많은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났다. 무슨 얘기입니까? 즉 이준석 이번에 우크라이나 가면서 대한민국 대통령 특사 내지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간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대표 즉 정당 차원의 정당 대 정당 차원의 우리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우크라이나의 집권 여당 간의 당대당 차원의 그런 교류다. 의도적으로 이른바 조금 기운을 빼는 겁니다. 왜? 자칫 잘못하면 이준석 씨 이번에 우크라이나 갔다 온 것 같고 뭐 크게 좀 한탕하려고 좀 용을 쓰고 있거든요. 괜히 용을 쓰고 있습니다. 마치 뭐 자기가 세계 평화의 전도사인 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 말 그대로예요. 지원 체계에 있어서 지원 체계에 국내외적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빨리 결론이 났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냐니까 이준석 씨가 계속 우크라이나 가겠다 대통령 친서달라 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에서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와의 러시아의 문제 복잡다단한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갖다가 갖고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 오늘 주의를 환기시킨 겁니다. 마침 보니까 정진석 국회 부의장 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이준석 씨는 마치 보면은 싸움닭 내지는 어떻게 보면 광견병 주사를 맞지 아니한 어떤 강아지 마냥 그저 자기만 조금만 찌르면 일단 왈왈대고 뭐 되지 않는 이야기를 막 주워 제끼고 있습니다. 또 일부 이준석 씨를 역성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 이준석이가 2030을 대변하고 또 이준석이가 지난 대선에 또 이번 지방선거에 승리를 견인했고 둘 다 개소리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준석 개소리 이제 그만이라고 한 겁니다. 그건 뭐냐니까 제가 두 가지 중의법으로 썼습니다. 이준석이 주워 제끼는 말이도 개소리. 이 개소리라는 표현은 이준석 씨가 마침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향해서 그래도 어차피 기차는 간다 이렇게 했거든요. 뭐냐니까 개가 짖어도 앞에 들어간 거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준석 주워 제끼는 그런 개소리 또 이준석을 역성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한마디로 개소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보죠. 이준석은 뭐 지난해 주호영 지난해 6.11 전대 앞두고 주호영 씨가 괜히 주호영 당시 오선 의원이 보면 당 대표쯤 하려면은 뭐 하나의 경륜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주호영 의원을 향해서 팔공산이나 등산하던 양반이라고 흔한 저격함으로써 주호영을 딛고 뭐 일약 스타가 된 건 사실이죠. 그런데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안 될 뻔했습니다. 이재명이 될 뻔했어요. 잘 따져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6월 29일 정치 선언하니까 계속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내 손아귀에서 놀아라. 내가 금낭산계가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경선 버스 그냥 떠난다. 그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청년 보좌역이었던 장해찬 씨가 이런 얘기했죠. 아이고, 그거 뭐 버스 없으면 택시 타고 갔답니다. 모험 택시 타고 갔답니다. 그때부터 보면 끊임없이 윤석열을 괴롭혔습니다. 왜? 당시 이준석이는 그때도 본인도 얘기했지만 유승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을 위해서 약간은 의도적으로, 아니 노골적으로 의도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디스냈던 겁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결국 11월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월 말에 그럼 여기까지 라고 하면서 제주도로, 울산으로, 순천으로 어디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사보타주 했죠. 오죽하면은 그 바쁜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울산까지 내려가서 그때 김기현 원내대표가 중심을 서갖고 좀 겨우 달랬고, 좀 달래서 좀 조용할 만하니까 또 조수진 최고위원하고도 충돌하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또 오늘 1월에 어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전격적으로 쳐냈죠. 또 그때 또 2박 3일 또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결국 윤석열 후보가 품어 안음으로써 이제 봉합이 되었습니다만은 참 집요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저 2030을 대변하고 말이지, 특히 이대남을 대변하고 20대 남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좀 보면 역시 봐야 됩니다. 이준석 때문에 20대 30대하고 국민의힘의 이대남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게 아니에요. 이건 지난해 4월 7일 그때는 이준석이가 대표되기 전입니다.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방송 3사 출구조사입니다. 18, 19세에서 20대가 남자는 오세훈이를 72.5%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성은 박영선이 44, 오세훈이 40.9입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문재인이 스스로 자기가 본 페미니스트다, 페미니즘 정권이다 하다 보니까 20대 남자들이 그 코로나 와중에서 직장은 없고 자리는 없고 소득 주도 성장 때문에 자리는 없고 거기다 코로나 겹치고 영혼을 끌어서 뭐해도 안 되고 거기다가 문재인 정권에서는 여자만 우대하는 것 같고, 그래서 20대들 남자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기보다는 문재인 정부를 갖다가 그야말로 개박살을 낸 겁니다. 이런 흐름에 편승한 것이 이준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나와서 갑자기 20대 남자들이 국민의힘과 윤석열과 이렇게 지지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을 갖다가 이렇게 규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그 대척점은 국민의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정의당 가겠어요? 그런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20대가 지원하지 않았으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어렵지 않았겠느냐? 그 또한 헛소리입니다. 그 또한 개소리입니다. 자, 한번 하나 보시죠. 이 60대 이상 투표율의 힘이 지방선거 여당 압승의 견인이다. 아직까지 중앙선관위원회의 이른바 각 연령별, 성별 투표율이 아직 안 나왔어요. 대략 한 달 걸립니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6일 지방선거니까 6월 말 정도 되면 이제 다 자료로 이제 일종의 백서로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니까 지상파 3사 KBS, MBC, SBS 출구조사를 바탕으로 추정한 겁니다. 거의 맞을 겁니다. 20대 이하, 즉 18, 19, 20대 이하의 남자는요, 이때 이 지방선거 기억나시죠? 50점 몇 %입니다. 대략 50% 잡으시고 투표율을. 20대 이대남이죠. 이대남은
30%가 안 됩니다. 투표율이 29.7이에요. 여성은요, 20대 여성, 이대녀. 이대녀가 이제 주로 요즘 이게 개딸로 많이 이제 이재명을 갖다 위한 개딸로 많이 전이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전환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35.8%로 무려 6%포인트가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60대, 70대, 80대, 60대 이상은 어떤가 보시죠. 남자는 투표율이 73.9%입니다. 여성도 62.9%입니다. 즉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 압승을 견인한 것은 이준석이 자랑하는 2030이 아니라 60대 이상 남성이 73.9%, 또 여성도 뭐 62.9면 굉장히 높은 거죠. 이 견인해낸 겁니다. 아, 그래도 또 사람들이 얘기해, 아, 그래도 말이지, 사람이 그렇게 많어? 자, 한번 보시죠. 이번 지방선거 기준으로 이 유권자 수입니다. 18, 19세가 97만 명으로 2.2%고요. 20대가 656만 명으로 14.8%. 즉 이준석이 자랑하는 이대남, 이대녀를 다 합쳐서 17%에 불과합니다. 60대가 얼마일까요? 16.4%. 70세 이상이 13.5%. 그래서 60대 이상이 30%입니다. 29.9%입니다. 거기다 아까 투표율 보셨죠? 투표율은 거의 60대 이상이 20대보다 2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유권자 수도 60대 이상이 2배가 높고 투표율도 2배가 높으니까 4배가 높은 겁니다. 60대의 위력이. 여러분, 이준석이 이야기하는 2030, 그것도 그나마도 2030이요. 쫙 갈라져서 상쇄되고 맙니다. 이대남에서 얻은 표는 이대녀에서 딱 까먹어요. 이번에는 기똥차게도 이대남이 국민의힘을 갖다가 60% 지지하면은 이대녀가 민주당 이재명을 60%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20대에서는 이대남, 이대녀가 그야말로 철저하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게 이준석이 철저하게 갈라친 거죠. 능력주의다, 뭐다 이래가면서 철저하게 갈라치는 통에 20대에서는 제로입니다. 이대남에서 얻은 표, 이대녀에서 잃는 표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0대에서 승부가 안 납니다. 결국 승부는 60대 이상에서 납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니 제 결론은 이준석 이제 정리해도 저간의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난다, 이거 20대가 등 돌린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마침 이준석 씨가 이번에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가서 자기 정치하지 마라 라고 정진석 부의장이 한마디 했다고 그냥 당대표를 몰아내자고 대선 때 방에서 기자 들으라고 소리친 분을 꾹 참고 우대하여 공천관리위원장에 앉혔더니 1년 내내 흔들어 놓고 무슨 싸가지 논하느냐. 1년 내내 흔든 건 누굽니까? 1년 내내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흔들었던 것은 미안하게도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준석 대표 머릿속에는 자기의 주군인 유승민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아이고 참, 저 보니까 20대 4.7 보선 얘기 다 드렸네요. 2000 다. 결론은 그래요. 지금 보면 이준석이 이제 하는 행태로 봐서는 이준석이 지금 하는 행태는 간단합니다. 지금 강용석 변호사, 강용석이가 이른바 성상납 문제를 제기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 김철근 정무실장을 통해서 무마하려, 즉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부분에 지금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계속 최근에 보세요. 이준석 씨 계속 대통령실을 향해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 흔한 얘기를 빠는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지금 경찰에서 좀 수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은 허벌나게 빨고 있습니다. 정말 영악한 아이예요. 자기의 목줄을 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장관은 허벌나게 빨고 있으면서 자기 없으면 국민의힘이 곧 문이라도 닫을 듯이 그렇게 얼음장을 놓고 공갈을 때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소리입니다. 이번 대선 윤석열 후보가 가까스로 신승했습니다마는 그게 윤석열 개인의 능력이지 이준석과 국민의힘이 윤석열한테 기여한 바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번 지방선거,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잘 해주길 바라는 그런 국민들의 염원이 투표에 반영되어서 국민의힘이 압승한 것이지, 어디 이준석이가 왔다 갔다 했다고 올라간 겁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 없으면 뭐 국민의힘 뭐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개소리입니다. 헛소리고. 그리고 이래요. 1년 내내 쪽쪽 빨아놓고, 예를 들어서 즉 국민의힘 입장에서 야, 이준석이 그래 어쨌든 윤석열 후보 시절에는 그래도 뭐 울산에 간 것도 달래고, 뭐 또 조순이하고 충돌했을 때도 달래고, 또 이번에 김종인이 자를 때도 달래놓고 이제 와서 내칠 수 있느냐, 토사구팽하느냐? 예, 토사구팽 해야 됩니다. 이제는 왜? 그때는 전쟁 중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준석을 갖다가 내쳤을 경우는 사실 내쳐도 됐어요. 지금 봐도 내가 또 저 나가서 봐서 분탕질 할까봐 그저 울며 겨자 먹기로 끌어안고 간 것뿐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정당의 모습으로서 윤석열 정부를 지원하고, 그를 바탕으로 2024년 총선에서 승리해서 여소야대를 정상화시키고, 여대야소로, 그런 가운데 2027년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암적인 존재인 이준석, 버르장머리 없는 이준석, 이인재의 상임고문 이야기대로 지금은 정리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야, 의리 없다, 토사구팽이다. 토사구팽할 때는 해야죠. 과거 토사구팽이란 말이 우리 인구에 회자된 것이 바로 93년 YS 대통령 집권하자마자 이른바 공직자 재산 등록을 갖다 빌미로 해서 김재순 국회의장, 박준규 국회의장 두 사람을 쳐냈거든요. 그때 이 두 양반이 한 이야기가, 이야, 토사구팽 격하 소양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현실이고 냉엄한 겁니다. 지금 이준석은 이미 국민의힘과 자유우파의 제대로 된 부활을 위해서는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 어떻게 보면 백해에 무익한 기생충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오늘 구체적 자료를 갖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준석이가 2030 대변한다? 다 헛소리입니다. 개소리죠. 이준석이 없으면 2030이 등 돌릴 것이다. 이준석이 있음으로써 지금 이대냐하고 이대남이 갈라져서 이 20대는 어떠한 효과도 발동하지 못합니다.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준석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